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윤입니다. 네, 저희가 앞서서 전해드리기도 했는데 계속해서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카카오의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요. 1분기 깜짝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일단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218% 이상 상승한 수치가 나왔습니다. 역대 최대 분기의 매출과 영업이익을 발표했는데요. 어제도 외국인들의 카카오에 대한 매수가 들어오는 것을 확인이 되면서 어제 시장에서도 대형 소프트 업종들이 큰 폭으로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런 시장 상황들 오늘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에서 꼼꼼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이브 매매 타임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시초가 공략주부터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영업부의 박근영 차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차장님, 오늘 시장에선 좀 어떤 종목 사보면 좋을까요? 네, 최근에 수급이 굉장히 양호하게 들어오면서 움직임도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테크흥이 눈에 들어옵니다. 1분기 실적도 나쁘지 않았지만 이번 2분기 실적도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수요 둔화에도 불구하고 2분기도 굉장한 호실적이 예상되는데요. 매출액은 560억 원대가 추정이 되고 있고 영업이익단도 약 100억 원저리가 추정이 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와 그리고 전분기 대비로도 성장세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영향이 본격화된 3월 이후에 셋업이 일부 지연된 SoC 핸들러의 장비 매출 인식이 발생하면서 비메모리향 매출이 증가하는 가운데 데이터 센터향 메모리 수요 강세에 따른 모듈과 SSD 공정용 핸들러 공급도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성장의 핵심으로 보고 있는 비메모리 부분에 여러 가지 매출의 성장도 충분히 있는 상태로 볼 수 있겠습니다. 테크흥의 제품군이 이제 본업 매출의 절반 수준이 메모리용 핸들러에서 발생했었고요. 최근에 이제 다시 비메모리용 모듈 그리고 SSD 핸들러도 그 영역을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메모리와 비메모리 양쪽이 균형 잡힌 매출이 일어나고 있고 이익도 충분히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이제 SSD 버닝 테스트용 챔버라든지 소터 그리고 핸들러의 글로벌 메모리 업체양 수주 확보가 된다면 메모리용 핸들러에 버금가는 매출이 비메모리에서도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성장 구조가 지금은 상당히 좀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고 삼성전자를 제외한 업체들의 메모리 투자가 증가되는 2021년에 큰 폭의 실적 증가가 중장기적으로도 이야기된다는 점에서는 테크흥의 최근의 실적에 대한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에 따른 단기 주가 급등이 다소 부담되는 상황은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이 유입되면서 크게 빠지지 않고 우상향 그림이 꾸준하게 이루어진다는 점을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고요. 메모리 핸들러 공급 증가 그리고 SSD 버닝 테스트용 장비의 성공적인 수주 가능성을 봤을 때 테크흥 같은 경우는 눌림이 나온다면 충분히 비중 확대를 해야 된다 볼 수 있겠습니다. 가격 전략은 시초가부터 15,500원 구간에 눌림목 구간 성정하시고 매수를 하시고요. 목표가는 2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15,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테크윙 오늘 시초에 공략해볼 만하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IBK 투자증권 영업부의 박근영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개장 상황 점검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러스 이지환 전문위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 시장이 코스피는 약보합권 출발 예상되고 있고 코스닥 시장은 오늘도 0.5%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시장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사실 저는 우리 시장이 생각보다 좀 강하게 국장으로 올라가면서 좀 올랐습니다. 저는 이제 미국 시장이 좀 혼조세로 마감을 했는데 결국 이제 호재와 악재가 지금 현재 반복적으로 시장을 압박하는 모습이지만 사실 방향성이 나오기는 좀 쉽지 않은 모습입니다. 특히 미국 시장을 보시면은 코로나19와 관련된 경제 재개라는 부분이 큰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지만 발표되는 지표가 상당히 악화되어 있고 특히 미중 코로나19와 관련된 원인 공방에서 관세 보복으로 이어지느냐라는 부분이 새로운 이슈로 부각하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에 대한 경계 심리가 상당히 높아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번 실적 시즌을 지나는 동안에는 시장의 경계 심리가 계속해서 올라올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이 실적 시즌을 바탕으로 해서
경기 후퇴론이 우세하느냐 혹은 경기 바닥론이 우세하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발표되는 주요 종목 혹은 지표에 따라서 시장의 등락이 일희일비할 수 있는 모습을 좀 보여줄 것입니다. 우리 시장은 지금 현재 보시면은 단기적으로는 이런 실적 시즌에 하방 압박을 받고 있지만 만약에 이제 시장이 이런 하방 압박에서 큰 폭의 하락을 하지 않는다면 의외로 실적 시즌 이후에 또 강한 시장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장은 경계 심리가 높아지는 가운데서 박스권 등락을 보이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지금 현재 지난 이제 연휴 직전부터 수급을 좀 보시면은 개인이 일일 최대 1조 7천억 가량을 매수하면서 전체적으로 매수 물량을 높여가는 반면에 외국인들은 그동안 수급이 상당히 매도 쪽에서 중립적 스탠스로 좀 돌아서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연휴 직전에 상당히 낙폭 매도 물량을 좀 늘려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외국인들도 이번 실적 시즌에 대한 경계심은 상당히 좀 가지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되겠고요. 특히 우리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수급을 보시면은 그동안 시장에 반등을 주는 동안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매도 물량을 좀 줄이고 중간중간에 매수로 전환하면서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지난 연휴 직전부터 다시 삼성전자에 대한 매도 물량을 좀 늘려가는 모습이 시장에 좀 부담감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수급상으로 지금 개인의 매수세와 외인 기관의 매도세 중에서 연기금이 중간중간에 보시면은 매수로 들어오는 날은 시장이 좀 빨간불을 켤 수 있고요. 연기금의 매수 물량이 외국인의 매도 물량보다 좀 적을 때는 시장이 다시 마이너스를 보이면서 전체적으로 경계 심리가 높아진 가운데에서 특정 시장을 주도할 만한 세력이 나타났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소강 상태에서 프로그램 물량과 연기금의 매수 물량에 따라서 시장의 등락이 좀 갈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신다면 전체적으로 시장을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지만 단기적인 경계심을 좀 높여갈 필요가 있고 전체적으로 단기글에서 물량 조절을 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실적 시즌 이후에는 주도주가 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확인을 하면서 지금은 좀 시장에 대한 눈치를 보면서 전체적으로 대응 전략을 가져가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전략을 좀 어떻게 가져가면 되겠습니까? 예,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눈치 보는 장세를 좀 가져가야 되고요. 보시면은 오늘도 코스닥 시장이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뭐 시장이 큰 폭의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주도주는 비중을 좀 줄여서 계속해서 보유해 나가는 전략을 좀 세우시고요. 다만 지금까지 시장이 바닥권에서 상승에 들어오면서 단기적인 매매를 계속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단기 매매에 대한 비중을 조금 줄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비중도 좀 줄이시고 보유기간도 목표가를 조금 짧게 잡고 보유기간도 조금 짧게 가져가는 전략을 하시면서 전체적으로 현금 비중이 40%에서 한 50% 이상은 현금 비중을 좀 유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만약에 지금 현재 이제 단기 물량에 대한 비중을 너무 많이 늘리셨다면 시장이 어제 오늘 조금씩 반등을 줄 때 비중을 좀 줄이는 전략. 전체적으로 주도주는 보유해 가면서 단기 매매 비중은 못할 건 아니지만 비중은 좀 줄이면서 시장을 좀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하고 특히 삼성전자에서 외국인의 수급이 어떻게 바뀌느냐 이런 부분을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고 단기적인 대응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연기금의 당일 매도 물량들을 좀 보시면서 비중을 좀 조절하시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전체적으로 장기 주도주는 보유를 하시되 단기 물량들은 조금씩 줄여가는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단기적인 접근이 중요하다 이렇게 짚어주셨는데 계속해서 JB소프트 김재성 팀장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 시장이 오늘 코스피가 1% 가깝게 빠질 것으로 현재 예상되고 있거든요. 1910선 출발 예상되고 있어요. 오늘 장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이게 지금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가 이제 확산이 주춤하면서 이제 각 나라들부터 시작해서 이제 경제 재개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있고 이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반면에 이제 실물 경제에 대한 충격 그리고 이제 슬슬 이제 실적 발표가 되고 있는데 그 실적 발표에 대한 이제 불안감 그리고 이제 최근에 다시 한번 이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갈등이 이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시장 자체가 굉장히 이제 불확실성한 장이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접근을 할 때도 시장이 상승하냐 혹은 하락하냐 이거에 대한 베팅은 조금 이제 리스크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대신에
이제 뭐 그 전에 이제 워낙에 이제 그 전처럼 뭐 서킷 브레이크가 걸릴 정도의 큰 폭의 이제 하락은 나오지 않을 것 같고, 이제 뭐 코스피 기준으로 이 1900선 내에서 어느 정도 이 박스권 횡보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이 박스권 횡보 흐름에서 어느 정도의 매물대를 소화하고 이 미중 갈등의 이제 관세 보복에 대한 실질적인 그 이제 양에 따라서 이제 뭐 한 번 더 이제 뭐 상승 쪽으로 이제 시장이 가느냐, 하락 쪽으로 가느냐, 결국에는 이 미중 간의 갈등이 어떻게 풀리느냐에 따라서 이제 결정될 것 같고, 그리고 이 코로나 자체가 이제 뭐 다시 한번 재확산이 되지 않는다면은 일단 뭐 시장 자체는 이 소비 심리나 이제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감으로 조금 더 상승하는 이제 방향이 나오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 접근 자체가 때문에 이제 뭐 시장에 대한 상승과 하락에 베팅하기보다는 이 종목들, 예를 들어서 이제 앞으로 나올 이제 정부 정책에 관련된 종목들과 이 미래 성장 산업에 대한 이제 개별 종목들에 대한 분석으로 이제 접근을 하는 게 굉장히 좀 이제 안전한 장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중기나 장기 같은 이제 매집주보다는 아무래도 조금 이제 짧게 치고 빠질 수 있는 이제 단기 스윙적인 관점으로 이제 시장에 접근하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수익이 줄 때는 이제 빨리 먹고 빠지고 어느 정도 조금 이제 손실권으로 조금 접어들 것 같으면 이제 잽싸게 빠져나오고, 이런 식으로 짧게 이제 대응하는 게 지금 장세에서는 굉장히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시장 전체적으로 짚어주셨는데 일단 그렇다면 업종별로는 좀 어떤 것들 보고 계시나요? 일단 업종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제 코로나 관련주를 지금 접근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코로나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고점에서부터 이제 하락 추세로 전환됐기 때문에 지금 이제 코로나 뭐 치료제라던가 혹은 뭐 진단키트 혹은 마스크 이렇게 그 전에 급등했던 것들을 들어갔다가는 잘못하면 이제 그냥 설거지 대상이 될 수가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제 오르지 않았던 아까 말씀드렸던 뭐 이제 IT 관련주나 이제 뭐 비메모리 반도체 혹은 이제 AI 인공지능 이제 이런 섹터 쪽으로 기술주 이런 쪽으로 이제 접근을 하는 게 굉장히 좀 올바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 가지 좀 업종들을 짚어주셨는데 그렇다면 좀 종목별로 볼 만한 거 있을까요? 일단 오늘 시장에서 이슈가 좀 많은 상황입니다. 일단 카카오도 실적을 발표를 했고 보니까 카카오가 역대 뭐 최대 실적을 발표하기도 했지만 중요한 것은 어제 외국인들이 네이버와 카카오 중점적으로 좀 샀거든요. 보니까 네이버 오늘 목표 주가 상향 조정한 리포트도 여러 나와 있는 상황이고 또 삼성전자 어제 이재용 부회장의 대국민 사과문 발표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거 관련해서 뭐 오늘 시장에서 앞으로의 삼성전자 관련된 불확실성은 좀 해소될 것이다 이런 리포트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시장 분위기 그리고 좀 봐야 할 종목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게 이제 뭐 카카오라던가 뭐 네이버, 삼성전자 이런 것들이 이제 제가 아까 말했던 이제 결국 뭐 인터넷이나 뭐 IT나 반도체 이제 이런 쪽인데 뭐 이제 그런 쪽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접근을 이제 하기에 굉장히 이제 좋다고 보여지고 네. 또 이제 추가적으로 만약에 이쪽에 대한 섹터들을 본인이 다 가지고 있다. 그러면 또 다른 섹터에 또 분산 투자를 하고 싶어 하거든요. 네. 그럴 경우에는 이제 뭐 대북주를 다시 한번 조금씩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뭐 뉴딜 정책 쪽이나 그렇게 이제 뭐 SOC 관련된 왜냐하면 이제 뭐 민주당이 워낙 압승을 했고 정책에 대해서 이제 힘이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 전에 민주당이 이제 추진했었던 정책들 이제 그런 정책들이 이제 드라이브 없이 이제 강력하게 이제 재추진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전에 이제 민주당이 이제 내놨던 정책 관련주들을 한 번 더 이제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뭐 SOC 관련주들이나 아니면 뭐 이제 뭐 대북 철도 관련주 이제 그런 것들을 한 번 더 눈여겨보고 이제 여러 섹터에 이제 분산 투자 대신에 이제 많이 오르지 않은 아직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미리 사놓고 있으면은 나중에 분위기나 그런 이슈가 떴을 때 한 번 더 이제 거래량 터지면서 이제 급등을 할 수가 있다. 그러면 그때 이제 편하게 이제 차익 실현하고 나오면 되기 때문에 이제 뭐 그런 매매 전략이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5월 7일 목요일 국내 시장 개장이 됐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는 양 시장이 모두 강하게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2% 이상 상승하면서 1920선까지 올라온 상황이고 어제 코스닥 시장은 2%가 넘게 뛰었습니다. 658선까지 뛰었는데요. 하지만 간밤에 글로벌 증시는 오히려 경기 침체에 좀 집중을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EU 측에서 앞으로 이 대규모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 이렇게 밝히면서 유럽 증시 전반적으로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고요.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형 기술주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나스닥 지수는 소폭 상승했지만 S&P 500 시장과 다우존스 지수는 모두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유가도 마찬가지로 2% 이상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는데 현재 우리 시장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시장으로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위부터 5위까지 일단 오늘 시장 거의 움직임 없이 출발하고 있네요. 삼성전자는 0.2% 약보합권 49,100원대에서 출발합니다. SK하이닉스 0.7% 하락세 나오고 있고 81,800원대, 오늘 82,000원대 이탈하면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약보합권에서 거래 출발하고 있는데요. 574,000원대에서 출발하고 있고 네이버가 다시 5위권까지 빠졌습니다. 어제 이 시장에서는 네이버가 4위권까지 올라오면서 거래 마감됐는데 오늘 시장에서는 5위권까지 빠지고 우선주가 다시 한번 빨간불 켜면서 4위권까지 다시 진입이 된 상황입니다. 6위부터 10위까지도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모두 하락입니다. 셀트리온 약보합권에서 거래 출발합니다. 206,500원대. 그리고 LG화학도 오늘 빠지네요. 0.97% 하락 나옵니다. 357,500원대까지 내려오면서 역시나 36만 원대 이탈하면서 출발하고 있고 8위권에는 LG생활건강 약보합권에서 출발합니다. 삼성물산 어제 좀 큰 폭으로 올랐었죠. 현재 2% 가깝게 하락 나오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일단 어제 기관이 좀 큰 폭으로 사들이는 모습 보였는데 어제 6% 넘게 상승하면서 어제 10만 원대 다시 한번 도달되면서 마감이 됐었는데 오늘 좀 빠지고 있고 현재 현대차가 10위권까지 빠졌습니다. 1% 가깝게 하락 나오면서 92,300원대 역시나 마찬가지로 93,000원대 이탈되면서 오늘 시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1위부터 10위까지 우선주 제외하고는 모두 파란불입니다. 지수 만나보시죠. 양시장 엇갈리고 있는데 일단 코스피 시장은 약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1923.5포인트 빠지면서 그래도 1920선 유지하면서 출발을 하고 있고 코스닥 시장 강보합권에서 출발하네요. 659포인트에 오늘 시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큰 움직임은 없습니다. 셀트리온 제약만이 강보합권에서 거래 출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약보합권, HLB도 약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고 CJEM도 마찬가지로 1% 가깝게 하락 나오고 있고 펄어비스 0.46% 하락 나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도 만나보시죠. 네, 일단 1위부터 10위까지 거의 큰 움직임은 없는 가운데 오늘도 9위권과 10위권에는 알테오젠이 9위권, 10위권에는 제넥신 자리하고 있습니다. 일단 최근 좀 등락폭이 큰 종목이니만큼 장중에 좀 변동성이 큰 종목입니다. KMW가 일단 6위권에 자리하고 있는데 오늘도 약보합권에서 거래 출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CJN이 1% 가깝게 하락입니다. 83,800원대에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드래곤 0.65% 하락 나옵니다. 76,500원대에서 오늘 시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현재 양시장이 좀 하락으로 출발을 하고 있는데 코스피 시장 0.4% 하락하면서 1920선 겨우 유지하면서 좀 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닥 시장은 0.2% 강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개장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한 전문위원님께서는 현재 개장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코스닥은 이제 약 하락, 코스닥은 강보합으로 출발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미국 시장이 좀 혼조세를 보였고 다행인 거는 기술 중심의 나스닥의 종목들 흐름이 좀 괜찮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우리 시장이 미국 시장보다는 낙폭을 좀 줄이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우리 시장이 좀 강하게 올랐기 때문에 만약 이제 미국 시장이 나스닥이 좀 많이 흔들렸으면 오늘 좀 크게 빠질 수 있는 모습인데 일단은 장 초반 낙폭이 좀 제한적으로 나오면서 시장은 짧은 박스권 등락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결국 이제 오늘도 외국인의 수급이 이제 어떻게 들어올 거라는 부분은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은 일단 외국인들이 선물로 장중경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선물에서 지금 좀 플러스권을 유지하면서 시장의 낙폭이 좀 제한되고 있다는 부분을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시장이 큰 폭의 변동성을 가져오기보다는 아래 위가 좀 제한적인 부분에서 등락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다만 지금 이제 장 초반 이후에 외국인들이 거래소에서 소폭 매수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좀 유지가 되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의외의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 이 부분이 삼성전자 매도 물량이 다시 늘어나면서 시장의 낙폭을 키우면 시장이 다시 이제 반락하면서 좀 하락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보신다면은 눈치 보기가 좀 강하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외국인들도 현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선물로 시장에 좀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신다면
오늘 역시 개별 종목별로 좀 대응을 하셔야 될 거고, 코스피 시장, 지수 연동섹터 코스피 시장보다는 코스닥 시장의 종목들이 조금 더 단기 접근하기에는 유리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이 외부적인 충격에 지금 현재 수급적으로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너무 비중을 늘리거나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조금 코스닥 종목들 위주로 짧은 매매 위주로 단기적인 대응을 하시는 게 바람직하겠고, 전체적인 장중 흐름은 역시 외국인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선물의 흐름을 잘 보면서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전체적인 분위기 짚어주셨는데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좀 사볼 만한 괜찮은 종목 있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은 단기적인 관점을 좀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을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결국 이제 지금 현재 실적이 좀 바닥권에 근처인 종목, 지금 바닥권에서 좀 앞으로 상승 타격을 좀 받을 수 있는 종목 위주로 좀 보셔야 되는데,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한국단자라는 종목입니다. 한국단자는 상당히 탄탄한 기업인데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자동차 관련된 부분에서 굉장히 셧다운이고, 최근에 이제 이 부분이 풀리면서 좀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1분기 실적에 대한 이제 바닥권이 좀 대두가 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전장 부품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전장 부품, 특히 이제 스마트카를 비롯한 하이브리드카에 대한 수요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고, 최근에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외국인들이 조금씩 수급이 변하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한번 단기적인 관점에서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가격적인 부분을 좀 보신다면 3만 원 이하에서는 매수 관점으로 좀 가져가셔도 될 것 같고, 목표 가격은 1차적으로 한 36,000원 정도 잡으시고요. 손절 가격은 27,000원 정도 잡고 좀 짧은 관점으로 대응할 만한 종목, 한국 단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지환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라이브 매매 타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익률 현황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위부터 5위까지입니다. 5위와 4위에는 염정팀장의 종목이 올라와 있는데 신통제 5위권 자리하고 있고 76% 이상의 수익률, 그리고 4위에는 유비케 올라와 있습니다. 83%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면서 목표가 터치했고요. 3위부터 1위까지는 모두 반점의 소장님의 종목들입니다. 매드팩토가 3위권에 자리하고 있는데 90% 이상의 수익률, 그리고 2위와 1위에는 모두 이 종목들이 수익률이 세 자릿수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알서폰트는 130% 이상의 수익률, 1위에는 파미셀 155%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면서 모두 다 목표가가 터치가 됐습니다. 네, 이어서 김세성 팀장님과 함께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께서는 알리코 제약을 3월 말쯤에 추천을 해주셨는데 현재 수익률이 48%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일단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좀 매도를 해봐도 되겠습니까? 네, 우선은 이제 알리코 제약 같은 경우는 제가 일단 1차 목표가 이제 13,000원 정도 이제 잡아드렸었는데, 사실상 뭐 이제 한 14,650원까지는 이제 상승 파동이 나왔었기 때문에 최소한 이제 절반 정도는 다 이제 매도를 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이제 혹시라도 이제 남은 비중을 조금 가지고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구충제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제 박멸할 수 있다라는 이제 이슈로 올랐는데, 그 이슈로는 사실상 어느 정도 상승 파동이 나왔고, 대신에 이제 다른 코로나 관련주들이 지금 전부 다 이제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됐는데, 이 알리코 제약 같은 경우는 지금 요 이제 11,000원에서 한 13,000원 정도 요 부분을 이제 박스권 매매 포인트로 잡고 계속 이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코로나 관련주로 이제 움직이지 않는다면은 그 이후에 이제 뭐 구충제가 그 전에 암을 치료할 수 있다라는 이슈가 있었는데, 그 이슈가 한 번 더 나오면서 다시 이렇게 이제 급등을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건강기능식품 판매로 인해서 이제 뭐 헬스케어 쪽으로도 다시 또 이제 급등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코로나 사태가 완화가 되면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건강에 관련된 그런 이제 소비자들의 심리가 살아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관련주로도 충분히 이슈를 터뜨릴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때문에 이제 남은 비중 같은 경우는 일단 뭐 1차 목표, 그 다음 목표가 2차 목표가의 한 15,300원 정도를 이제 목표가로 잡고 대응해 보시는 거 굉장히 괜찮다. 왜냐하면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제약 바이오 섹터 치고 재무 상태가 굉장히 양호하고, 지금 주가 관리 자체가 이제 어느 정도 뭐 대량 차익 실현을 한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때문에 이제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 이제 매물 소화가 이루어지고 다시 한번 이렇게 급등하는 랠리가 언제든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남은 물량 같은 경우는 15,300원 정도로 이제 2차 목표가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가지고 오신 두 가지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제 오늘 가지고 이제 첫 번째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제이시언 시스템입니다. 이 제이시언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컴퓨터 관련 제품 및 이제 인포테인먼트 이제 기기 공급과 이 통합 배선 솔루션 그리고 이제 드론 제품 등의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 제이시언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대표적인 이제 드론 관련주로 이제 그 시장에 인식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이 국내 1위 이제 드론 유통 업체이기 때문인데 이 세계 최대 드론 업체 이제 DJI와 이제 파트너십을 맺고 이제 드론 및 관련 기기의 이제 국내 유통 그리고 서비스 등을 이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제이시언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드론 관제 시스템 관련 기술을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이제 국내는 물론 해외 시장 개척에도 나서고 있고 이 드론 소프트웨어 연구소를 운영하면서 이제 꾸준히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드론 시장 자체가 이제 굉장히 점점점 이제 커지고 있는데 2019년 122억 4천만 달러에서 이제 2026년 221억 2천만 달러로 이제 성장될 거다라고 이제 전망이 되고 있는 만큼 이 드론 시장에 대한 잠재력이 굉장히 이제 무궁무진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정부가 이제 드론 산업 이제 육성으로 이제 5년 동안 약 이제 9조 원이 이제 투입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만큼 이 제이시언 시스템이 그 후에 이제 정부 정책 관련주로도 얼마든지 엮일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또 이제 제이시언 시스템이 드론 말고도 이제 국내 그래픽 카드 이제 시장 점유율 1위 업체이기도 한데 이 라데온 및 이제 엔비디아 계열의 그래픽 카드를 이제 국내에 이제 판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가상화폐를 채굴하는 이제 암호 해독 과정에 있어서도 이제 고성능 이제 CPU가 탑재된 그래픽 카드가 이제 필수적으로 이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가상화폐 가격 상승으로 인한 그 수혜도 받을 수가 있고 또 이제 최근에 이제 그로 인한 또 이제 그래픽 카드 수요 역시도 충분히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정부가 이 엔비디아와 이제 스타트업 육성 협업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하는 것 역시 이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제이시언 시스템에 굉장히 이제 긍정적으로 이제 보여지고 또 이제 그 최근 이 코로나19로 이제 언택트에 대한 관심이 이제 시장에 집중이 되고 있는데 이 제이시언 시스템의 자회사 이제 엘린넷 같은 경우가 이제 뭐 대기업이나 이제 뭐 중견 기업 그리고 이제 금융기관 그리고 이제 대학교 등 이 원격 근무 관련 요청이 이제 굉장히 이제 급증을 하고 있고 또 이제 미국 이제 원격 진료 이 시장 산업에 있어서 이제 그 기업에 있어서 이제 국내 총판을 맡고 있기 때문에 이 관련주 언택트 이제 관련주로도 충분히 시장에 이제 편입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은 뭐 매수가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재가 이하로 이제 분할 매수를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 1차 목표가 같은 경우는 이제 5,300원, 손절가는 3,800원 아래로 이탈했을 시에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현재 구간에서 이제 룰림목 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뭐 현재가부터 이제 분할 매수로 아래로 이제 꾸준히 종가대까지 차근차근 모아가는 전략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캠시스입니다. 이 캠시스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카메라 그 관련주로 휴대폰 부품 관련주로 이제 시장에 인식되어 있는데 이 카메라 모듈 제조 및 관련 원재료 그리고 이제 상품 도소매 이제 판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이 전장 사업 부문에서 이제 차량용 이제 카메라 및 서라운드 뷰, 이 모니터링 시스템 그리고 이제 블랙박스 제조 및 이 판매 사업도 이제 영위하고 있으나 이 매출 대부분이 이제 휴대폰 카메라 모듈 사업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제 기업입니다. 이 신규 사업으로는 이제 뭐 생체 인식 및 정보 보안 그리고 이제 초소형 전기차 사업을 이제 새롭게 이제 시작을 한 상태입니다. 이 주력 매출 중 하나인 이 휴대폰 카메라 모듈을 이제 주력 아이템으로 개발 그리고 생산해서 이 주 고객사인 이 삼성전자 무선 사업부에 이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어플리케이션 다양화로 이제 뭐 스마트 글라스 그리고 스마트워치, 뭐 VR 카메라 등을 개발 양산하고 있습니다. 이 스마트폰에 이제 대량 탑재량이 이제 증가하고 있고 이 카메라 화소가 이제 점점점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이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 업체들에 대한 성장성은 이제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거다라고 이제 예상이 됩니다.
또한 이 전기차 판매에 대한 이제 매출 구조 다변화도 이제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전기차 판매가 시작됨에 따라서 이제 기존 카메라 모듈의 편중된 매출 구조로부터 이제 탈피가 기대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캔지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세보를 자체 개발한 끝에 이제 뭐 본격적인 시장 공략과 판매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기존 우체국 그리고 이제 순찰차 등 이제 뭐 B2G와 그리고 이제 뭐 물류 AS 등의 뭐 B2B를 타겟으로 했었으나 이 예상 외로 이제 레저 카로도 이제 충분히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시장에서 호평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세보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기술력으로 설계한 초소형 전기차로 1회 충전에 약 이제 100km의 주행이 가능하고 1회 완충 시간에는 약 3시간 정도 가량이 소모가 되는데, 이 최근 제주도에서 이제 매장 3호점까지 오픈을 하면서 이제 직영점 전국에 이제 3개의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고, 또 이제 국내 오프라인 유통 중심인 대형 마트를 매개로 이 소비자와의 그런 이제 접근성을 더욱더 이제 확대했기 때문에 이 앞으로 이제 판매에 대해서는 점점점 이제 가속도가 붙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이 초소형 전기차 같은 경우는 이 출퇴근과 단거리 이동 시 이 대중교통의 합리적인 이제 대체제로 이제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역시도 시장에 대한 성장 잠재력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매수가는 이제 현재가 이하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1차 목표가 3,200원, 손절가 2,600원 아래로 이탈했을 시에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만나본 종목들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각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주는 스킨앤스크윈입니다. 일단 유상증자 관련 뉴스가 나왔고 오늘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동전주입니다. 어떻게 네. 보십니까? 일단은 이제 뭐 삼자 유상 증자 배정을 하는 이제 뭐 기업들의 특징들은 이제 적자가 굉장히 심하다. 예를 들어서 뭐 운영 자금이나 뭐 시설 자금이나 뭐 기타 여러 가지 그런 자금들이 그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는 이런 기업들이 사실상 자금 조달을 가장 이제 쉽고 이제 편안하고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삼자 유상 증자 배정인데, 이 만약에 뭐 삼자 유상 증자 배정이 이제 뭐 실질적으로 만약에 납입이 되면은 이 기업에 있어서는 이제 호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뭐 상한가에 안착한 모습인데, 상한가 잔량이 뭐 740만 주, 뭐 나쁘지는 않은데 이 동전주에 비해서 상한가 잔량이 크게까지 많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일단은 뭐 적자가 지금 뭐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기업 자체로 봤을 때는 이제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 이 적자 자체가 전혀 이 규모가 줄어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뭐 사실상 이자도 못 내는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요 이제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430원부터 또 저항 매물대가 굉장히 많이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만약에 뭐 수익권이라면 전량 정리 이제 권해드리고요. 만약에 이 종목이 만약에 지금 뭐 이제 물려 있어서 손실권에 있다, 최소 절반 정도 비중 더는 거를 추천해 드립니다. 이 삼자 유상 증자 배정이 호재인 거는 맞는데 이제 납입일이 이제 보시면은 이제 뭐 한 6월 1일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삼자 유상 증자 배정 같은 경우는 작전주로도 많이 쓰이는데, 이 만약에 이제 납입일은 6월 1일까지 단돈 100원이라도 만약에 이제 완전히 납부가 안 되고 이 삼자 유상 증자 배정이 계속 밀리거나 연기되거나 이제 이런 현상이 나오면은 사실상 이 물량들을 다 어느 정도 개미전에 떠넘기고 다 차익 실현을 하고 빠져나가겠다는 이제 그런 의도로도 이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적자가 굉장히 심각한 기업들의 삼자 유상 증자 배정을 무조건적인 호재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이 어느 정도 이러한 이제 호재성을 이용한 급등을 이용해서 점차적으로 비중을 줄여나가는 전략이 사실 굉장히 안전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어서 다음 특징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리온인데요. 일단 최근에 좀 시장에서 크게 주목을 받는 이 종목이기도 합니다. 일단 1분기 실적도 괜찮았고 2분기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12만 8천 원대까지 고가 높이면서 신고가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이 종목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외국인들도 계속해서 사고 있고 어제 외국인과 기관이 좀 매수하는 모습 보였거든요.
예, 우선은 이제 사실상 이제 외국인들이 이 국내 증시에서 사실상 뭐 매수세보다는 이제 매도세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국내 증시 자체 외국인의 매도세가 많았는데 반대로 이제 외국인이 매수한 것들은 이제 굉장히 이제 뭐 좋은 상승률과 수익권을 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 오리온 역시도 사실상 이제 뭐 개인들은 거의 매수를 하지 않고 외국인들만 계속 매수를 했기 때문에 이제 이 정도 주가 상승 폭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보여집니다. 일단은 이제 뭐 단기적으로는 이 12만 8천 원이 이제 단기 고점으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그래도 뭐 최소한 3분의 1이나 절반 정도는 차익 실현을 하고 대신 아직 상승 추세가 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외국인의 매도세가 아직 본격화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일단은 뭐 남은 비중 같은 경우는 이제 2차 목표가를 뭐 한 14만 원 정도로 잡고 대응하면 이제 적당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14만 원부터는 이 12만 8천 원대보다 더 이제 저항 매물대가 많기 때문에 요 이제 14만 원대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수익 청산을 하고 이제 빠져나오는 게 이제 괜찮을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뭐 시장 자체로 봤을 때도 지금 이제 아까 제가 장 전략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미중 간의 갈등이 이제 새롭게 부각이 되면은 분명히 지수에 이제 하방 압력을 작용하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들 자체를 이제 뭐 정말 장기적으로 끌고 가기보다는 단기 스윙의 관점에서 수익은 줄 때 바로바로 이제 먹고 빠져나오는 그런 전략이 굉장히 조금 안전한 투자 방법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어서 다음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인데요. 일단 이 카카오 같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좀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온 상황이고 오늘 아침에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역대 최대 실적을 발표하기도 했는데 이 종목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 좀 괜찮은 종목이긴 합니다만 좀 많이 올랐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카카오 같은 경우도 이제 예전에 이제 뭐 이런 특징주로 제가 뭐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계속 이제 신고가를 찍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이제 신고가를 계속 찍고 있는 모습은 물론 이제 뭐 카카오의 실적적인 부분도 굉장히 이제 양호하고 그리고 이제 사실상 뭐 이제 코로나로 인한 피해가 사실은 뭐 그게 커 보이진 않다라고도 보여지고 이 수급 자체가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이 거의 뭐 이제 바닥에서부터 계속 이제 쓸어 담고 이제 뭐 매수를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이제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을 등에 업고 굉장히 이제 주가가 상승했다라고 보여집니다. 대신에 이제 뭐 사실상 이제 주가 위치로 봤을 때는 이제 뭐 일봉, 주봉, 월봉상 모두 이제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 위치는 조금 이제 부담스럽다. 이제 뭐 지금 신규 매수로 접근을 하는 것보다는 그냥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에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이제 뭐 차근차근 이제 비중을 줄여 나가면서 이제 수익 실현을 이제 꾸준히 해 나가는 그런 전략이 유효하기 때문에 일단은 요거 뭐 신규로 접근하지 마시고 이제 기존에 가지고 있으신 분들도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언제 또 시장이 이제 폭락장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바로바로 차익 실현을 하면서 이제 주가가 상승할 때마다 이제 차익 실현을 하되 그 전일 이제 뭐 시가나 이제 저가를 이탈하면은 그냥 미련 없이 이제 정리하고 다시 재진입 타점을 노려보는 이제 그런 전략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삼표 시멘트인데요.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좀 여러 가지 이슈와 엮여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오늘 신고가 경신하면서 4,550원대까지 고가 높이기도 했습니다. 이 종목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오늘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한국판 뉴딜 정책을 다시 한번 마련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고 이 종목 같은 경우 워낙 이슈가 많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아까도 이제 장 전략에서 제가 뭐 이제 맞아요. IT나 네. 이제 뭐 AI 이런 거 말고도 이제 뭐 뉴딜 정책이나 뭐 대북 관련주도 이제 뭐 분산 투자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이 삼표 시멘트가 사실상 이제 거래량이 굉장히 이제 없던 종목입니다. 그 때문에 뭐 유통 주식수가 적은 것도 있고 워낙에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이게 이제 뭐 한번 이제 뭐 이슈가 터지면은 그냥 뭐 쉽게 상한가로 이제 이렇게 말아 올리는 경향도 있고 그럼 반대로 이제 만약에 차익 실현이 나오고 이 올렸던 주체 세력들이 빠져나가면은 언제든지 또 가파른 하락 조정이 상승폭을 반납하는 이제 하락 조정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요런 구간에서는 사실상 뭐 절반도 아니라 전량 청산하는 게 굉장히 좀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윗꼬리 아랫꼬리 달리면서 이제 굉장히 거래량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요런 것들이 이제 사실상 이제 뭐 차익 실현을 하고 있는 흔적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어느 정도 이격도가 지금 굉장히 벌어졌습니다. 이 이격도가 벌어진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이게 올리기에는 이
상승을 올렸던 주체들도 굉장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네. 이 이격도를 어느 정도 이제 좁히는 그런 이제 주가 관리 흐름이 나와야 됩니다. 때문에 이제 그렇게 만약에 나오게 되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기간이 길어지거나 아니면 상승폭을 반납하는 하락 조정이 일부 나오거나 때문에 이제 현재 구간에서는 이제 미련을 갖지 말고 이제 전량 청산을 하는 게 좀 좋다. 나중에 뭐 눌림목 조정이 나왔을 때 그때 다시 접근을 해도 늦지 않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다 차익 실현을 하고 빠져 나오는 게 뭐 좀 괜찮아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JB소프트 김재성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출발 증시와이드 2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 포착되고 있는데요. 유한타증권 청담 지점에 장기환 이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사님 오늘 장에서 좀 저가로 매수해볼 만한 괜찮은 종목 있습니까? 오늘은 그동안에 좀 상승률이 좀 있었는데 한번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할 그런 재난 지원금이죠. 전 국민 재난 지원금에 따른 소비주로서 화승인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제 화승인더를 하냐면은 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도 이제 같이 이제 소비에 회복해서 가장 먼저 영향을 미칠 그런 종목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본 거고요. 최근에 그 재난기금과 관련해서 많은 음식료라든가 많은 종목들이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역시 이제 그 어떤 소비의 어떤 진작에 큰 역할을 할 것이 그런 재난 지원금 지급에 따른 그런 이슈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이건 뭐 잘 알고 계시겠지만 화승인더는 이제 화승 엔터프라이즈와 같이 해서 ODM 아디다스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ODM으로 가장 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회사고 뭐 이익도 아주 잘 나고 있는 그런 상태죠. 그런 상태에서 아디다스 그룹 내에서 이제 생산 점유율이 좀 확대되고 있는 이런 양상이 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온라인 쇼핑의 확대 그리고 이제 브랜드 이미지에 따른 그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좀 확대 중이었기 때문에 그 운동화 시장은 이제 우리가 이제 의류 시장하고 좀 틀리죠. 의류 같은 경우는 일정 정도 그 소비가 어떤 그 경기하고 많이 그 영향을 미치는데 약간 이제 운동화 시장은 약간 이제 고각은 좀 틀리지 않겠느냐 이제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뭐 아웃도어가 이제 집콕 뭐 이런 식으로 있으면서 많이 그 매출이 뭐 전년 대비해서도 성장하는 이런 양상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화승인더는 아디다스 그룹 내에서 그 화승 엔터가 차지하는 점유율이 19년대에서 19%에서 20년대는 20% 이상 확대를 이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작년만 해도 이제 영업이익이 1,136억을 시현하는 이런 양상을 보이면서 아주 그 안정적으로 매출과 이익이 현재 그 일어나는 이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갖고 뭐 주가가 많이 그 상승을 뭐 상대적으로는 뭐 많이 상승한 건 아니지만 최근 들어갖고 뭐 5일 동안의 어떤 상승률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정을 받으면은 추가 상승을 예상을 하면서 매수를 하는 그런 그 위치에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전반적으로 최근 들어갖고 종목별이 짧게 1차, 2차, 3차 상승까지 대부분 다 이제 마무리하는 이런 구조, 이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것 역시 단기 3차 상승, 단기 이제 조정을 하고 나서 재차 그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구간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저점에 공략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드리면서 그래서 가격을 좀 싸게 8,400원 정도 하락 시 매수하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목표가는 12,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8,000원 이렇게 가격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청담 지점의 장기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현재 9시 28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시황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시장은 1920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시간별 움직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코스피 시장에는 장중엔 1925선까지 좀 터치가 나왔는데 현재는 19선까지 빠진 상황이고 20선에서 계속해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수급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기관과 외국인 파네요. 오늘 쌍끌이 매도 나옵니다. 특히나 기관 쪽에서 좀 큰 폭으로 팔고 있는데 연기금이 오늘 700억 원 가까이 팔고 있는 상황이고 이 금투 쪽에서도 200억 원 가까이 팝니다. 하지만 오늘도 개인은 삽니다. 29분 만에 개인은 1,000억 원 넘게 사들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만나보시죠.
네, 일단 1위부터 5위까지 혼조흐름 나타내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현재 0.8% 하락 나오고 있습니다. 48,800원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오늘 UBS, JP모건, 모건스탠리 쪽에서는 좀 큰 폭으로 사들이고 있습니다. 어제도 기관이 좀 매수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와 관련해서 오늘 삼성전자와 관련된 리포트 여러 내놓고 있는데 어제 이재용 부회장의 대국민 사과문 발표로 인해서 앞으로 삼성전자 그리고 삼성 계열 관련 종목들은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이다. 이런 리포트 나온 상황입니다. 함께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SK하이닉스 약보합권에 거래됩니다. 현재 82,30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오늘은 약보합권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별 움직임은 없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네이버가 오늘 2% 가깝게 상승 나옵니다. 21만 6,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오늘 앞서서 좀 카카오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역대 최대 실적을 발표하면서 다시 한번 소프트웨어 업종 언택트 관련 종목들에 대한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이버 어제 외국인들이 다시 한번 큰 폭으로 매수를 했고 기관도 마찬가지로 어제 시장에서 네이버 매수하는 모습 보였는데 오늘 다시 한번 상승하면서 4위권까지 진입된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21만 6,500원대까지 올라갔고 오늘 22만 원대까지 터치 나오면서 오늘 신고가 다시 한번 경신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선주도 약보합권에 그칩니다. 다시 한번 시총 5위권까지 빠졌고요. 41,9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모두 하락입니다. 셀트리온 0.97% 하락 나오면서 20만 5천 원대에서 거래되고 있고 LG화학이 오늘 1.5% 이상 빠집니다. 36만 원대 이탈되고 35만 5천 원대까지 빠진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LG생활건강 약보합권에 거래되고 있고 현대차가 현재 10위권까지 빠졌습니다. 1% 넘게 하락 나오고 있고요. 삼성물산이 어제 좀 상승 나왔던 만큼 오늘 차익 실현 매물들 나오면서 3% 가깝게 하락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장중한 때는 10만 2,500원대까지 저가 낮추기도 했는데 현재는 10만 4천 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현재 코스닥 시장은 상승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0.56% 상승 662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시간별 움직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658포인트에서 출발했던 코스닥 시장은 661포인트까지 현재 올라간 상황입니다. 수급 만나보겠습니다. 네, 현재 기관급 외국인이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도 팔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300억 원 넘게 팔고 있고 기관도 마찬가지로 팝니다. 개인이 오늘도 사는데 500억 원 가까이 코스닥 시장에서 매수 흐름 나타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1위부터 5위까지 종목들을 모두 하락입니다. 오늘 좀 특징적인 섹터 테마만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위에 있는 종목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사실상 대부분 하락으로 좀 전환이 된 상황인데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1% 가깝게 하락 나오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 장 초반에는 강보합권으로 출발했는데 현재 하락 전환됐습니다. 0.4% 하락 나오고 있고 7만 2천 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HLB도 마찬가지로 0.8% 하락 나오고 있습니다. 9만 9천 원대 이탈되면서 9만 8천 원대까지 빠진 모습 확인할 수 있고 CJENM도 마찬가지입니다. 0.49% 하락 나오고 있네요. 12만 2,60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고 펄어비스도 마찬가지로 0.5% 하락 나옵니다. 19만 6,20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여기부터 10위까지 만나보시죠. 네, 시젠과 알테오젠 제외하고는 모두 현재 하락입니다. KMW 오늘 1% 넘게 빠집니다. 오늘 6만 원대 아래로 좀 내려간 모습 확인할 수 있는데 어제 기관이 좀 큰 폭으로 매수한 모습 보였습니다. 오늘 이 5G 업종들 전체적으로 하락 나오고 있습니다. RFHIC도 1% 넘게 빠지고 있고 서진시스템 1% 넘게 빠지고 있고요. HFL도 마찬가지로 1.6% 이상 하락 나오면서 오늘 5G 업종들 대부분 하락으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시젠 현재 0.8% 상승 나오고 있고 85,30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드래곤은 오늘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알테오젠만이 현재 좀 강세 그대로 유지합니다. 3% 이상 상승하면서 12만 9,700원대까지 올라간 모습 확인할 수 있고 10위권에는 휴젤 자리하고 있습니다. 장 초반만 하더라도 제넥신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10위권까지 올라오기도 했는데 현재는 제넥신은 12위권까지 빠진 상황이고요. 11위권에는 SK머트리얼즈 자리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외환 시장은 다시 한번 1,22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충성의 도요 앞으로 시간입니다. 샘플러스 최충성 전문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 시장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전일 유럽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역사적 규모 경기 침체 우려 전망에 일단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미국은 기대감과 우려감이 일단 혼재하면서 혼조 마감을 한 모습인데, 일단 금일 국내 증시도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단기적으로 코스피, 코스닥 모두 5일선을 지지해 주는지 여부가 좀 필요한 시점이고, 지금 상승 하락을 계속적으로 반복을 하고 있는 지금 구간입니다. 일단 지금 투자자 매매 동향을 보면 코스피 개인들만 매수를 하고 있고, 코스닥도 개인들만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양시장 모두 개인들만 매수를 하기 때문에 일단 지금 시장에서는 그렇게 메인이나 기관이 들어올 만한 그런 구간에서 다소 좀 조심스럽게 행동을 하고 있다. 그렇게 좀 대응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기존에 제가 말씀드렸던 전략처럼 일단 흐름에 따른 매매, 최근에 이제 순환매가 계속적으로 돌고 있기 때문에 그런 흐름에 맞춰서 매수 대응을 천천히 하시면서 단기 수익 관점에서 접근은 유효하고, 만약에 매집 준비 중인 종목이라면 개별적으로 추세를 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들, 세력 입성에 있거나 정부 정책 수혜를 받을 수 있거나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잘 체크를 해보시고, 만약에 그런 것들이 좀 없다면, 부재하다면 매집은 최대한 좀 자제하면서 현금 확보를 좀 지속적으로 늘려가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한 시장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일단 미중무역 갈등 그리고 원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악재가 잔존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과 최근에 지수가 굉장히 가파르게 어느 시장보다도 강하게 상승을 했거든요.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부담이 많은 시장이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보수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섹터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은 전일 강하게 상승을 주었던 유가 관련주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어제 강하게 상승을 주고 오늘은 조금 쉬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눌리는 구간을 천천히 주고 있기 때문에 천천히 지금 자리에서도 한번 공략 가능한 지점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좀 느긋하게 쓰는 관점에서 진입하셨으면 좋겠고, 인터넷 같은 경우는 어제도 카카오, 네이버가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이었는데, 오늘도 아침에 카카오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다가 지금 차익 실현 매물이 조금 나오는 모습입니다. 일단 인터넷 관련 업체에서는 계속적으로 성장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잘 체크를 해주시고, 대형주보다는 그 외에 하단에서 중소기업, 흔히 말하는 중소기업에서도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부분도 잘 체크를 해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재택근무 관련해서도 어제 굉장히 강하게 잘 움직였었는데, 일단 지금 쉬어주고 있고 자리도 충분히 주고 있으니까 기존에 만약에 공략을 못 하셨다면 한번 접근 가능한 자리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전자결제 관련주들도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오늘 금융화기기 화폐 관련해서 KTC 종목이 대장으로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키오스크 관련주도 움직이고 있고, 그 외에는 이제 남북경협과 관련해서 시멘트 관련주들이 오늘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아난티 같은 종목도 지금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경합주 관련해서는 단기 수익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하시고, 중장기적으로 보시기에는 다소 조금 지지부진하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좀 매수해 볼 만한 괜찮은 종목 있습니까? 네, 일단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고 아까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팜스토리라는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지바이오 계열사로 사료 사업, 그리고 육가공 사업을 하고 있고, 가전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삼계탕이나 성게죽 같은 그런 것들을 생산하는 육가공 전문 업체 마니커 FNG의 최대 주주이고, 일단 최근에 미국 육류 공급 부족과 관련해서 시장에 계속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천천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매수가는 현재가 구간에서 진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목표가는 단기 수익 관점에서 1,3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1,000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의 최충성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장 대응 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더욱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